자,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영상인데요. 앞으로 이 도움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유럽 세계 변화인데요. 여기에 주된 내용은요, 이제 신항로죠, 신항로. 이제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그리고 절대 왕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항로 개척의 이제 배경부터 먼저 보면요. 일단 동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는데, 이제 요 전에 원나라 또는 징기스칸,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 의한 파스 몽골리아라고 하는데, 몽골에 의한 평화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가서, 물론 아시아인이 유럽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 여러 문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 그리고 프레스터 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뭐냐 하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프레스터 존이에요. 아프리카에 기독교 국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있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동방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동방 상물, 이제 향신료, 비단, 도자기 욕구가 증대되는데 포르투갈에서 첫 번째 이제 요걸 성공해서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동방을 한번 갔다 왔는데 요때 무려 수익이 60배가 났다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동서 무역을 주도하면서 동방과 직거래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럽의 이제 지중해를 놓고 보면, 이게 지중해요. 지중해를 놓고 보면 이 동방 지역이 당시에 오스만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실크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오스만에서 막히다 보니 이 아시아로부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려면 지중해 바깥으로, 그러니까 대서양과 아프리카를 통해서만 이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당시 오스만 제국은 레판토 해전이 아니고 프레베자 전투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 무역을 굉장히 장악을 했었고요. 물론 얼마 안 갔어, 레판토 해전 때 깨지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전에 이미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지역을 차지하면서 사실은 유럽 그 지중해 동쪽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죠. 그 조선술하고 항해술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지구 구형선, 그러니까 바다 끝으로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칸 대륙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콜럼버스의 한계였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바로 가면 인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바로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일본, 중국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올 거다? 인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신항로 개척으로 가볼게요. 가보면 일단은 제일 이제 여기 적극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베리아 반도, 즉 유럽에 있어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포르투갈은 이제 바르토메우 디아스가 이제 희망봉을,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주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 그리고 인도 이후에 이제 마카오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가 이제 희망봉을 차지하고요. 바스크 다가마 이름에서 신항로 개척의 의지가 느끼죠. 다가마. 이 다가마는 인도 항로가 개척이 되고 항신로 무역을 장악합니다. 이후에 이제 호르무즈면 여기에 여기 서남아시아, 그리고
고아하면 여기죠. 여기 인도. 몰라카 여기죠. 그 다음에 마카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가사키까지 가는 거죠. 이 나가사키까지 가서 뭐를 정해주고 조총을 정해주고 이 조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동방무역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에스파냐는 어땠냐? 에스파냐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왔어요. 서쪽으로. 특히 콜럼버스가 굉장히 서쪽으로 바로 가면 이 개념이 없다 했죠. 바로 뭐가 나올 것이다?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갖고 콜럼버스는 사실 간 곳이 서인도 제도, 이 오늘날 중앙 아메리카 지역 요 지역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서인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죠. 사실 이 명칭 자체는 좀 유럽인 중심의 명칭이죠. 마질란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일주인데 마질란도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이마인 뭐일 거라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태평양인 게 뭐냐면 이 아메리칸 대륙을 돌아서 왔는데 굉장히 넓고 평화로운,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해서 태평양이에요. 이게 이제 필리핀과 아메리칸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과 아메리칸 대륙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브라질은 또 포르투갈이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이 있긴 한데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토르데시아스 조약. 이 조약을 통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의 지역이 정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아메리칸 문명의 파괴와 변화를 봅시다. 아메리칸 문명의 파괴는요, 아스카, 그 멕시코 일대에 있을 때인데요. 테노치니틀란이라는 수도가 있었고 그림 문자 그리고 피라미드 신전도 건설하는데 에스파니아의 코르테스 침략으로 파괴됩니다. 잉카 문명은요, 안데스 고원 이때고요. 코스코가 이제 수도였고요. 거대한 태양 신전을 건설했고요. 새끼줄로 매듭을 져서 키프라고 하는데 이걸로 정복이야. 요게 그러니까 글자예요, 글자. 계단식 받친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했어요. 요거는 에스파니아 피사에 의해서 침략됩니다. 코르테스 피사로 코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아메리칸 대륙은 이 베린 해역이 얼었을 때, 그러니까 베린 해역이 뭐냐면 이렇게 아시아와 아메리칸 대륙 사이에, 그러니까 알래스카 지역 쪽으로 넘어가는 요 해역을 베린 해역인데 요 해역이 이제 녹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얼어 있을 때 여기를 건너갔을 거라고 봐요. 아시아 쪽에서. 근데 이제 이들의 문명이 아마도 이제 신석기 문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기 사용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축 이런 걸 키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 공통병이라 해서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 전염병에 대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우리가 이제 면역이 이미 유럽인데 있었는데 이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주민들 수를 급감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럽인데 이제 대농장이 사탕수수와 담배를 재배하는데 필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노동을 데리고 와서 이제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 당시 이제 담배도 중요한데요, 사탕수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탕수수가 설탕 아닙니까? 드디어 당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인간이 당을 섭취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 거죠. 금강 개발도 합니다. 포토시 은강. 이때 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이 당시는 은이 뭐다? 돈이에요. 그럼 은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건 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크리스토교가 포교되게 됩니다. 혼혈이로는 메스티소, 몰라토, 삼보 같은 게 있고요. 특히 메스티소나 몰라토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크리오요. 이거는 남아메리카 출신의 백인들인데요. 이제 백인들 중에서도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이다. 또 인종을 구분한다. 이게 색깔로만 구분을 하다가 이제 태어난 지역을 위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거. 요건 나중에 뭐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한반도에 태어난 일본인들에 대해서 본토 일본인들이 차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그럼 이제 저렇게 이제 아메리칸 대륙이 파괴가 됐죠. 여러분 근데 아메리칸 대륙을 파괴한 것만 이제 신항로 개척의 문제점을 여길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자연환경도 상당히 많이 파괴해야 돼요.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려면 당연히 불을 지르고 넓은 지역에 해야 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생명체들, 동물들이 동식물들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오고 아메리칸 대륙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래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자연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망 확대인데요.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됩니다.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중심 또는 북해 중심에 이제 무역로가 있었어요. 북해는 이제 한자라고 하는데 그 덴마크와 그쪽 지역의 무역로와 지중해 중심의 이탈리아 무역로가 있어요. 이 무역로들이 다 세락길로 가고 대서양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상강무역의 중심은 은 대서양이죠. 그래서 노예무역이 상하는데 이 상강무역이 뭐냐 하면 이제 아메리칸 대륙, 아프리카, 유럽이 있으면 이제 유럽에서 무기나 은을 가져가죠. 이걸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가져가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아메리칸 대륙에 팔죠. 그리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생산한 뭐 사탕수수, 면화, 또 은 같은 걸 다시 유럽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런 상강무역 같은 게 이제 돌게 되고요. 특히 금은 등의 귀금속이 유럽에 유입이 되면서 유럽 물가가 뛰게 되죠. 유럽 물가가 뛴다. 자, 물가가 뛴다라는 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급등한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줄여서 인플이랄 거예요. 인플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상인들이 돈을 번다. 상인들이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지대를 받는 영주보다는 물건을 팔므로써, 왜냐하면 물건값이 오르니까 물건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팜으로써 상인들이 굉장히 큰 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부가 증가하면서 유럽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데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 같이 이제 개척을 주로 담당하는 그 식민지 개척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가 나온다니 금융 또 보호 은행 같은 보험이죠. 보호가 아니고 보험 은행 같은 것들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신작물들도 전래가 되죠. 감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고추 요런 게 전달되죠. 우린 요게 언제 주로 오냐? 임진왜란 때 주로 들어옵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가야 김치가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신대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 번 더 확인할 테니까 이 영상을 또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